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백령도와 해병대의 인연, 즉 백령도에는 언제 해병대가 들어가서 그동안 부대 이동과 규모 면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백령도 해병대의 역사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백령도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만 대부분은 특정 시기에 제보자 개인의 경험을 위주로 한 사연이었던 관계로 오늘 방송할 내용처럼 70여 년의 역사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이유라면 저 역시 여러 선배님들의 제보를 통해 단편적인 내용들을 그때그때 올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걸 모아서 어느 정도 백령도 70여 년 해병대 역사가 그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럴 능력이 안 됐다, 이런 뜻이죠. 저도 매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대 이동과 그 규모를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제가 항시 그랬습니다만 해병대 사령부의 공식 기록이 아닌 여러 선배님들의 제보에 의해 제가 재구성한 내용인 관계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교 출신이라면서 해병대 사령부에 자료 요청을 하면 안 되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정확히 2년 7개월. 사실 방송 초창기에 사령부 담당자한테 한번 부탁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쪽팔려서. 그래서 그 뒤로는 사령부에다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물론 담당자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제가 사령관이나 부사령관 또는 적어도 참모장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했다면 가타부타 금방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제가 그분들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또 그 힘없는 담당자가 제 요청을 받고 만약에 그 높은 분들 방에 들어간다? 필성 처장님, 군설 이주석 이분이 86년에 임관한 해관 71기라고 하는데 과거 해병대 역사 기록을 앞으로 우리한테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들어줄까요? 그래? 구독자가 몇만 명인데 몇 명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분 방송 재밌어요. 그 옛날에 맨날 빠따 맞고 밥 훔쳐먹고 군대 생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너 한번 밥 굶고서 맞아볼래? 이 새끼. 죄송합니다. 아프고 배고팠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처장님보다는 한 10년 선배 될 것 같은데 80년대 그때 그 이전 장교들은 곤조가의 인천의 성냥공작 막 그딴 노래를 불렀나요? 저는 그분한테 오리지널 가사를 배웠다니까요. 차장님은 혹시 곤조가에 나오는 그 처녀가 18살인지 19살인지 그거 아세요? 자식, 이게 참, 나 소령식이나 돼가지고, 이거 누가 소령 달아줬지, 이거? 야, 임마, 유튜브에서 사령관님 기분 나쁜 얘기 한번 나오면 너 임마 중령 못 달아. 맞는 얘기입니다. 그분들께 부담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이미 발간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해병대 관련 책자, 그리고 수많은 예비역들의 제보를 근거로 과거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전 이렇게 하는 게 더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백령도 그 위치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해병대가 백령도에 주둔하기 전 당시 백령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도를 가지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죠. 당군 할아버지? 참나, 이런 분이 어떻게 해병대
훈련소에서 그 지인회에서 막 교관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하셨어요? 그 당시 교관이 누구였나? 참 마음 좋은 분이네. 참 많이 맞으셨을 것 같은데. 그 해병대는 그 질문 그런 거 안 해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눈 뜨고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궁금하다고, 아유, 뭐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지도에서 그 빨간 선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전의 38선을 의미합니다. 검은색 실선은 현재 군사분계선, 그리고 동해 서해 쪽 점선은 NLL, 즉 북방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빨간색 38선 서쪽의 옹진, 연백, 개성 등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빼앗긴 지역이 되겠고, 중부전선의 연천부터 동해안, 고성, 양양까지는 우리가 수복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끝, 왼쪽, 그럼 이렇게 이게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가야 백령도가 가려집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별걸 다 하네. 이거 머리 나쁜 사람도 못해요. 반대로 한다니까. 아무튼 백령도, 여기는 6.25 이전이나 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6.25 당시 수도 서울은 2번이나 적에게 빼앗겼습니다만 백령도는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951년 초부터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선에서 한참 올라간 서해바다 대동강 하구의 초도, 석도, 그리고 동해안으로 원산 앞바다, 여도, 또 저 북쪽 함경도, 명천 앞바다, 양도까지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서부전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6.25 이전 개성 연백 지역은 백선엽 장군, 당시에는 백선엽 대령이 지휘하는 육군 1사단, 그리고 옹진군에는 백선엽 대령의 동생인 백인엽 중령이 지휘하는 육군 독립 17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옹진군은 지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해주만, 즉 바다가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북쪽을 제외하면 동서남쪽 모두가 바다인지라 육로를 통한 연결이 불가능한 육지 속의 섬이었다. 그런데 백령, 대청, 소청도는 진짜 섬, 육지의 옹진군 등이 6.25 이후 적의 수중에 넘어간 반면 이 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백령, 대청, 소청도는 남북 분단 전까지는 가장 가까운 황해도 장현군 관할이었으나 장현군이 38선 이북에 위치한 관계로 남북 분단 이후 백령도 등은 육군 17년대가 주둔했던 옹진군 관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전 이후에는 옹진 역시나 북한 땅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이라는 행정구역은 지금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휴전협정 당시에 바다를 제외한 육지의 전선 상황만 놓고 보면 백령도 등은 어쩌면 북한 땅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에 또 흥분하시는 분이 나오시겠네요. 잘 들어보세요. 바다를 제외한 육지의 전선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휴전회담에서 우리 쪽이 저 한참 북쪽에 있는 초도, 석도, 여도, 양도, 이런 데서는 우리가 병력을 다 뺄게. 그리고 서해바다 그 섬들은 말이야, 일단 그 전쟁 전에 황해도하고 경기도 섬으로 다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교동도, 보름도, 말도, 이런 원래 경기도 그 섬들은 우리가 갖고, 기린도, 원래도, 용매도, 창린도, 이런 그런 섬들은, 황해도 섬들은 니들이 가져. 우리가 방 뺄게. 니들도 저 생선 같은 걸 좀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단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는 원래 황해도 땅이지만 이거만큼은 우리가 가질란다. 싫으면 말고. 그럼 해병대는 이미 점령 중인 동해바다
서해바다 모든 섬에서 철수 안 하는 거지 뭐. 이래도 서해 5도 NLL 그거 인정 안 할래? 옛날 이건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이 정도로 양보하는 거야. 육지에서 현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 그럼 동해 서해바다도 그런 식으로 정해 임마. 그럼 니들 앞으로 오징어 명태 조기 인마 비린내 나는 건 구경도 못 하는 거야 인마. 니들은 섬이 없어. 할래 말래? 아니 뭐 이런 식이 아니었겠냐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최초 백령도에 주둔한 부대는 해병대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령도 최초의 부대는 1951년 2월 15일 미 8군이 창설한 윌리엄 에이블이라는 기지였는데 이 부대는 북한 지역 내륙에서 활동하는 유격대 작전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그럼 일명 동키 부대, 당나귀 부대 그 본부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윌리엄 에이블 기지는 창설되자마자 바로 2주 정도 지난 51년 3월 1일 명칭을 레오파드 부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레오파드 기지 또는 레오파드 부대. 또 표범이라는 뜻의 레오파드를 한자로 써서 그냥 표범할 때 표자입니다. 아무튼 표부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부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북한 내륙 지역의 유격대 관련 임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8240 부대 이건 뭐 레오파드 부대가 창설되고 몇 달 지난 51년 7월 26일에 창설됩니다. 자 그럼 미군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는 언제 백령도에 들어갔을까? 해병대 전사에서는 독립 41중대가 1951년 4월 23일 백령도에 상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 첩보부대보다 2개월 정도 늦게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규모는 중대급. 근데 화면의 사진, 즉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백호부대 유격전사라는 책을 보면 레오파드 기지가 창설되고 약 1년 후인 1952년 3월 백령도의 모습이 자세히 나옵니다. 당시 백령도에는 대부분 피난민이었던 주민이 약 1000명 미만, 그리고 미군이 200명 정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병력은 미 해병대 1개 중대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 약 50명이 백령도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 육군 8240 부대 소속 25명, 또 미 공군 파견대 30명, 그리고 역시나 공군의 그 아군 비행기 조종사들을 구조하기 위한 헬리콥터 한 대로 편성된 항공 해상 구조반, 기타 미 해군 의무 파견대, 또 미 CIA 관측 청음초소 인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시 백령도 요도를 보면 미 해병대는 알파벳 D 위치에, 그리고 한국 해병대는 맞은편 C 위치, 즉 진천 동남쪽에 주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당시 그러니까 1952년 1월 동해 서해의 도서부대 현황을 보면 일단 오늘 주제는 백령도니까 동해 쪽에 있던 제8대대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도 초도의 제7대대 그리고 백령도 연평도의 제9대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사진에서 제9대대 편성을 보면 대대장 밑에 91, 92, 93, 94 이렇게 4개의 중대가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 백호부대 유격전사에서 설명한 한국 해병대 50명, 이거는 글쎄 9대대 본부 인원만 말한 건지 뭐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대 편제는 도서부대 제9대대라는 명칭으로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 휴전협정에 따라 여도 양도를 비롯한 북한 지역 동해안의 여러 섬에 주둔했던 제8대대 그리고 대동강 하구의 초도 석도에 주둔했던 제7대대
이렇게 두 개 대대가 진해로 철수해서 1953년 8월 15일 해병대의 두 번째 연대인 제2연대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했던 제9대대는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했습니다. 그 후 1954년 3월 미 해병대가 본국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때부터 대한민국 해병대가 도서 작전권을 인수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백령도 등에서의 작전권 역시나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 언제까지? 1954년 3월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55년 2월 1일 백령 연평도의 제9대대는 도서경비부대로 확대 개편됩니다. 하지만 실제 부대 규모 면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를 합쳐서 대대급 부대, 즉 제9대대 시절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1958년 4월 15일에는 도서경비부대를 해병함대 부대로, 그리고 그 다음해인 59년 4월 1일에는 다시 함대 해병 경비부대, 또 그 다음 해인 60년 1월 1일에는 해병 도서경비부대로 개편합니다. 한편 이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 간판을 보시면 해병 함대 부대, 그리고 그 밑에 백령중대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그럼 이 사진은 58년 4월 15일부터 59년 3월 30일 사이에 찍은 사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문 양쪽에 도람통으로 보이는데 한자로 오른쪽에 백전백승, 그리고 왼쪽에 임전무퇴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이고 건물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모래주머니 뭐 그런 걸 올려놓은 게 아주 뭐 열악하죠. 그리고 전후 1960년까지 부대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부대 규모는 언제나 대대급 편제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즉 60년대 중반 백령도에는 소총중대인 백령중대와 중화기중대, 그리고 연평도에 소총중대인 연평중대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 58년도 이 사진 속에 백령중대 건물은 60년대까지도 계속 유지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렇게 부대 규모 면에서 20년 가까이 특별한 변화가 없던 백령도는 1972년 무렵부터 드디어 두 개의 소총중대를 갖추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본격적인 병력 증강이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해 도서지역 출신으로서 육군에서 복무하던 인원들이 전군자, 군을 바꿨다 이거죠. 물론 본인 희망이 아니었겠죠. 강원도 철원에 근무하던 사람한테 야, 너 고향이 백령도라며? 고향 앞으로 가. 네? 저 아직 20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아이 자식이 가라면 가 임마. 감사합니다. 근데 너 제대하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해병대야. 고생 좀 하겠다. 잘 가라. 이랬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바로 전군자. 또 72년 그 해에만 포항이나 김포에서 사고자들이 한꺼번에 80명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전군자에다 이런 분들을 합치면 새롭게 한 개의 중대를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백령중대 그리고 해안중대라고 불렀던 두 개의 소총중대가 6개월 단위로 해안 경계 임무를 맞교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의 중하기 중대는 변동 없습니다. 당시 소총중대장 2명은 소령. 근데 예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72년 그 무렵 전군자 그리고 사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군자들을 집합시킬 때는 뭐 전군자 이 쉐개들 집합 이렇게 하는데 반해 사고자들한테는 사고자님 중대장님이 모이시라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70년대 헌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1970년 당시 도망병이 전군에서 총
10,000명, 그 중에 9,000명이 육군, 나머지 1,000명이 해병대였다고 합니다. 전체 병력에서 도망병이 차지하는 비율만 놓고 보면 해병대가 근 2배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못 먹고 많이 맞았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80여 명의 사고자 중에는 병 10기, 그러니까 6.25 때 탈영했다가 잡혀온 분도 계셨다는데, 그럼 72년 당시 나이가 40살 정도. 그러니까 소령 중대장이 꼬장을 좀 부리면 이런 분들이 아저씨죠, 삼촌 뭐 작은 아버지 뻘 되나, 어이 중대장, 그러면 안 되지,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1972년 무렵 1차 병력 증강 이후 1974년 3월 1일 해병대 도서경비부대는 도서방어부대로 개편됩니다. 여기서 그동안의 경비라는 개념이 드디어 방어로 바뀌었다. 즉 이때부터 백령도를 고수방어한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1974년 3월 1일 도서방어부대 직전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아주 유명한 서해 사태라는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는데, 이건 1973년 12월 1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이 주장한 내용으로서 서해 5도가 유엔군 측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단 우도 서남방 10km까지는 북한 해역이다. 따라서 백령, 대청, 소청도, 우도로 가는 모든 선박이 북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백령, 연평도 등의 여객선 출입이 40일 가까이 봉쇄되면서 각종 물자가 부족해지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백령도 등의 고수방어 개념, 즉 도서방어부대로의 준비가 개시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서해 사태 발발 직후인 74년 연초 포항 1사단 73대대는 각 중대에서 인원을 선발한 다음 열중대장인 강신길 당시 대위의 한 개 중대 병력이 해군 LST편으로 백령도에 들어갑니다. 백령도에서 식량, 탄약, 연료 등을 보급받은 73대대 열중대는 다시 대청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대청도에는 실질적인 해병대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포항 1사단 2연대에서 올라온 병력들도 73대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청도와 소청도에 투입됩니다. 해병대가 최초로 들어가니까 마을 주민들이 꽹과리에 장구를 치며 자신들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포항 2연대 2대대에서 올라온 한개 중대는 백령도에서 13중대, 즉 특공중대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비슷한 시기인 74년 3월 포항 1사단 11연대 2대대, 즉 포병대대에서 7중대를 근간으로 새롭게 편성된 포병 1개 중대가 백령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포병이라면서 대포도 하나 없이 그냥 몸만 먼저 와서 몇 달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면서 온몸에 그 옴이 번지고 이가 생기는 상황에서도 포진지를 만들어야 했는 바 아주 생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경에 드디어 105mm 견인포 6문과 155mm 평사포 2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4년 5월 이전, 그러면 백령도에는 대포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중화기 중대가 있었습니다. 정식 포병은 아닌데, 그래서 4.2인치 뭐 팔 하나, 또 어떤 뭐 106mm, 또 해군 뭐 40mm인가 20mm인가 뭐 그런 그 해군 배에다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나중에는 김포에서 온 뭐 33대대라든가 이런 증원 병력을 가지고서 전차포 M48 그 이게 저 포탑을 띄어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저 백령도에 뭐 18문
그걸 또 중화기 중대가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식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105mm 견인포 뭐 이런 포병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74년 5월경에 드디어 105mm 견인포 6문, 155mm 평사포 2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증강된 포병 중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시 중대장은 허승진 대위, 이영세 소령, 박성희 대위 순이었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영세 소령은 대청부대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초 73대대에서 올라온 강신길 중대장은 졸지에 부중대장격 그렇게 되죠. 저 같아도 아주 승질 났을 것 같습니다. 한편 포항에서 병력들이 속속 충원되면서 백령도는 74년 봄에 11, 12, 13, 15, 16 중대 등 두 개의 보병대대에 근접하는 병력 규모를 갖추게 되고 74년 3월 1일부로 도서방어부대로 재편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12월 초 원래 포항이 고향인 33대대가 김포에서 올라옴으로써 그간 11, 12, 13, 15, 16 이런 식으로 상급 부대 단대호가 애매한 중대 그리고 연평도에 한 개의 중대를 내려놓고 온 마이너스 대대 33대대 이렇게 이걸 다 헤쳐모여 해가지고 제2대대로 재편성합니다. 아울러 그때부터 중대 규모였던 대청부대 역시나 제3대대로 확대 개편됩니다. 초대 대청부대장은 강신형 중령. 그러니까 이때 천막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도 대청도 천막부대라는 모임을 갖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신형 중령에 이은 제2대 대대장으로 최초 도서방어부대 사령부에서 군수참모를 하신 짜빈동 전투의 영웅 정경진 중령이었습니다. 한편 세 개의 보병대대가 완편되기 이전 75년 가을에는 포병대대가 먼저 완편됐습니다. 그럼 76년 초에는 백령 본도에 보병 1대대와 2대대 그리고 포병대대 또 대청도에는 3대대 9중대 10중대 마지막으로 소청도에 11중대가 주둔하면서 여단급 부대의 그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7년 1월 1일 도서방어부대는 해병대 6여단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럼 77년 이후 지금까지 부대의 명칭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하지만 1987년에는 대청도에 주둔하던 3대대가 백령도로 나오면서 IBS 기습대대인 63대대로 전환되고 백령 본도에는 3개의 보병대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청도는 다시 증강된 중대급 소령이 부대장 또 그간 11중대가 방어하던 소청도는 소대급으로 격하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청도에 다시 대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65대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6여단에는 4개의 보병대대가 있다는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이게 시작한 김에 좀 더 자세히 재밌는 사연들도 섞어가면서 백령도의 대하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걸 편집하면 한 50분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녹화 이거 끝나고 나서 그 50분짜리에서 한 20분은 드러내야 이렇게 통편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뭐 1시간 2시간짜리 뭐 그거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뭐 연재하듯이 하면 좀 그래요. 재미없어요. 아무튼 오늘 편집해서 드러낸 내용들은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틈틈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령도와 해병대 그 인연 그리고 70여 년 그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좀 오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